이 시간에는 함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3차 함수에서 최소값을 구하란 얘기네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렇게 닫힌 구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본다면 좀 이런 식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이따가 공부를 할 건데요. 보통은 그래프들이 이제 이런 식이거나 이런 식이면 최소값은 한없이 내려가겠죠. 여기도 한없이 내려가고 3차 함수도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주고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사실 최소값이 있을까요? 한없이 내려가니까 최소값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간을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는 최소값이 있겠죠. 또는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주면 여기가 이 구간에서는 최소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에 이런 닫힌 구간이란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물으려고 하는 점은 일단 구간에서 이렇게 닫힌 구간이란 표현과 또 반대로 열린 구간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이 열린 구간과 닫힌 구간을 알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하는 거를 지금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면 어디가 제일 작냐, 여기서 또 여기까지면 어느 구간이 제일 작냐,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릴 줄 아는가 하는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닫힌 구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스스로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구간이 이제 열려 있다, 닫혀 있다 하는 게 뭔 소리인지 그거 하고 3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점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된 이 닫힌 구간의 뜻을 한번 따져보죠. 여기 보면은 괄호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딱딱한 사각형? 직각 형태로 돼 있죠. 닫힌 구간은 항상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 있는 괄호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경계면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구간이 있으면 이 마이너스 1과 이 3의 경계면도 포함해서 이 전체 구간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생긴 괄호를 쓰고 이것을 말로는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괄호로 부드러운 원으로 된 괄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열린 구간이라고 읽는데 이 뜻은 경계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이렇게 있으면 요 구간 중에서 이 경계면은 빠진다는 겁니다.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닫힌 구간은 점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다 까맣게 칠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면 이렇게 수직선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경계면인 마이너스과 3이 들어가 있는 닫힌 구간이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과 3이 있고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비워 가지고 표현하면은 이 구간이 열린 구간이 돼서 마이너스 1과 3 이 경계면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계면이 이제 양쪽이 이렇게 균일하게 모두 다 양쪽 끝을
다 포함하거나 다 포함하지 않거나 이럴 수도 있고, 한쪽은 포함되고 한쪽은 포함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 1은 포함을 안 하고 3은 또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해 쓰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요거 닫힌을 안 쓰고요, 구간 마이너스 1과 3에서 하고서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줬으면, 이걸 내가 스스로 닫힌 구간, 경계면이 포함되는 구간이구나 하고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닫힌이라고 글로도 써주고 기호도 표현해 줬어요. 그러면 아주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이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기호를 가지고 닫혔는지 열렸는지, 경계면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닫힌, 열린 이런 표현을 이해하셨겠죠? 그럼 요번에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지금 이 3차 함수, 지수가 3이니까 3차 함수죠.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이제 배워봅시다. 일단 여기 좀 마이너스 3x도 있고 플러스 5도 있고, x제곱은 그래도 빠졌는데요. 지금 x세제곱 뒤로도 여러 숫자가 여러 항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당장 그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꼭 이렇게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비슷하게만 그리면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함수가 어떤 식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3차 함수의 가장 단순한 형태, 이 뒤가 아무것도 없죠. 지금 더 이상 뒤로 이런 식이 붙은 게 없어서 간편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지수는 3이라 3차 함수죠.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제일 간편한 형태인 x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적당히 그릴 때는 점을 몇 개만 찾아보면 됩니다. 자,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0의 세제곱은 0이니까 여기 이제 0일 때 0, 이 점이 되겠죠. x가 1일 때는 1의 세제곱이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럼 요쯤이 지금 1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또 1이고,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점이 되겠죠. 자, x가 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번 곱하는 거죠. 그럼 이제 부호가 음수가 3개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만나는 점, 이쯤이 될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럼 여기가 2인데요. 8은 이쯤이 지금 8입니다.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음수가 3개니까 음수부호 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이쯤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점들을 대략 연결을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려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x세제곱 3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가 기본이 돼서 이제 이 뒤에 몇 ax제곱 뭐 이렇게 막 더 붙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조금씩 변하는데 이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굴곡이 있어진다던가, 더 이렇게 넓어진다던가, 더 폭이 이렇게 커진다던가 이럴 수는 있어도 어차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유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런 뒤에 있는 식에 의해서 이런 식의 항상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더 뭐 작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모든 3차 함수 중에서도 이제 x세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양수인 경우에는 전부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3차 함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하는 이 식도 결국 그리면 이런 어떤 형태를 갖게 될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보면요. 지금 이 함수는 결국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폭이 이제 조금 더 좁아진다거나 또는 이 위아래 폭이 좀 좁아지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하여튼 이 유형을 벗어나진 않아요. x 세제곱의 이제 계수가 양수이고 3차 함수 유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구간, 닫힌 구간을 지금 찾아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래프 유형은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1과 3이 이쯤에서, 자, x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의 지금 최소값을 찾으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이 이번에는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그러면 가장 작은 자리가 요 자리가 제일 작은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은 알았는데 이 마이너스 1과 3이 어느 자리쯤에 형성될 거냐. 만약에 이렇게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라면 얘가 제일 작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과 3의 자리를 또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3차 함수는 반드시 가지 않고 이렇게 굴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간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큰 값과 작은 값이 달라져 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어디쯤에 형성될 거냐. 특히 마이너스 1과 3 이 안에 얘가 들어갈지 얘가 들어갈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점들을,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이 지점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극단적으로 여기서 싹 바뀌죠. 또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확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확 올라가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극값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지금 제일 많이 커지던 자리에서 떨어지니까 여기를 이제 극대라고 부르고 여기를 이제 극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극값, 극대, 극소. 그래서 결국 이 극대와 극소가 이 x값에 몇 정도 되는 x값, x가 뭐 3일 때 여기가 되는지 4일 때 여기가 되는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지점이 되는지 이 극값을 갖는 자리, 이 점의 x 좌표를 알아야만 이 3차 함수, 이 함수의 그래프의 유형을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해서 이 구간을 적용해서 이제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더라도 이 극값이 어느 지점쯤에서 형성되는지 그걸 또 알아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점점 복잡해지네요. 그러면 이 극값이 극대와 극소가 x가 몇일 때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지 알 길이 있을까요?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극대와 극소 자리를 알아내는 방법은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접선이라는 건 이렇게 선은 선인데 접하는 선이라서 이렇게 어느 점을
이제 요게 지금 함수 fx잖아요. fx의 어느 한 점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 지점이라면 뭐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겠죠. 또 이 지점이라면 뭐 이렇게 스치듯 지나갈 테고, 이렇게 모든 점에서 fx를 구성하는 어느 점에서든 이렇게 그 점을 스치듯 지나가는 선을, 즉 접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선들은 말이죠, 전부 기울어진 정도가 있어요. 그걸 기울기라고 표현하는데, 막대기를 이렇게 땅바닥에 딱 뉘어놓으면 그냥 이렇게 반드시 누워있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한쪽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경사가 생기잖아요. 요 각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더 들면은 더 경사가 높아지고, 이렇게 세우면은 이제 더 세워지겠죠. 이렇게 선들은 지면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는 정도들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것을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울기를 수학에서는 그냥 기울기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울기가 약간 있다, 기울기가 조금 더 있다, 기울기가 적당하다, 기울기가 완전히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 이제 국어죠. 국어. 수학은 아니고. 수학은 이 기울기를 또 다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울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배우기로 하고요. 그런 것까지 다 배우기로 하면은 이제 이 문제 풀기 전에 하루가 다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울기가 접선마다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고 접선의 기울기란 것이 있다. 그런데 이 극값을 보면요, 이 극대와 극소 지점에도 물론 접하는 선이 있겠죠. 그런데 요 끝부분 제일 높은 자리를 스쳐 지나가는 선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렇게 땅하고 평평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막대기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점은 뭐 이렇게 접선이 될 테고, 그 다음 점은 이렇게 접선이 될 테고, 그 다음 점은 약간 더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맨 아래 점은 이렇게 완전히 땅하고 똑같이 평평하게 될 테고, 거길 지나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기울어서 약간 경사가 더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접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극대와 극소 자리의 특징은 기울기가 땅바닥입니다. 땅바닥. 이렇게 완전히 땅과 평평한 접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누워있는 그 상태를 0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접선들은 기울기가 다 0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 극값을 갖는 극대와 극소를 x가 지금 어느 자리일 때, 여기가 도대체 몇일 때에 이 극값들이 형성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꼭지점 맨 끝자리들은 기울기가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기울기가 0이 되는데, 이 3차 함수 전체의 모든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땅바닥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누워버리는 접선은 딱 이 두 자리만 나와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접선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다 서는데 이 자리만 정확하게 땅바닥하고 똑같이 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이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건 지점이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걸 활용하면은 이 자리가 x가 몇일 때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여기도 x가 몇일 때 꼭지점이 이렇게 딱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이 이 각각의 점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알 수 있어야 여기 지점이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내면은 여기가 되겠구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건데, 과연 아무 자리에서나 접선의 이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요, 이 함수의 어느 점에서든, 어느 자리에서, 어느 점에서든, 모든 점에서 그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식이 수학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 식을 가지고 이 식이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니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자리를 찾아내면은 그때의 그 x값이 바로 이 극값을 형성하는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점에서 그 점을 스쳐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 식,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 식을 이 원함수를 통해서 이놈을 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해서 얘를 유도해 가지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식을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것도 이제 어차피 그 식도 함수라서, 함수는 함수인데 이 원함수로부터 유도해서 나온 함수라고 해서 이 유도에 도자를 써가지고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수학에서는 미분이라는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벌써 미분이 나오니까 겁이 덜컥 날 수도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미분이니 적분이니 가장 이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내용인데, 벌써부터 이제 미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몇 문제 안 풀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분 전체를 다 오늘 공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문제를 푸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렵게 느끼실 건 없고요. 이 도함수를 이 원함수에서 유도해서 만든다. 그 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도함수가 나오면 그 도함수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점에서나 뭐 이런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에서나 이 딱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진행이 많이 됐죠. 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까지 뭘 했는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 마이너스 1과 3 이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마이너스 1과 3이 어디서 걸쳐지는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과 3인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과 3인지 그걸 지금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극값들이 극대와 극소가 x가 몇일 때 형성되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위치를 지금 파악해야 되는데, 극대 극소의 위치는 다행히 이 점에서 접선이 땅바닥처럼 딱 누워버리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 0이 나와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 극대와 극소를 형성하는 x 자리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도함수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식을 그대로 잘 조작을 하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도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접선이 0이 되는 지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이제 계산을 통해서 찾아내면은 그때 x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뭔 소리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풀이를 마저 해보면 제가 이제 뭔 소리를 하는지 감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함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도함수는 원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쓰면요. 여기 지금 원래 아무 숫자가 없지만 숫자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긴 지금 x제곱은 지금 없죠. 그리고 여기는 x로 써져 있지만 사실 x의 1제곱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그냥 5만 써져 있는데 원래는 x의 0제곱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x에 관한 함수라서 x3제곱이 있고 x제곱이 있고 x1제곱이 있고 x0제곱이 있고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x에 관한 차수가 3차부터 내림차순으로 다 있는데 x제곱은 0이 개수라서 0을 곱해서 없어져 버린 거고요. 그리고 x0제곱은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 아닙니까? 그래서 5 곱하기 1 해서 그냥 5만 남은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x의 0제곱이 안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 이유는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도함수를 구하면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도함수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함수는 표시를 할 때 fx를 가지고 유도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것이 1차 변형이 됐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라는 점을 찍습니다. 이걸 읽을 때는 f'이라고 읽는데요. 자, f'x 이 도함수는 구하는 방법이 지수를 이용합니다. 지수가 그대로 이 3이 앞으로 내려와서 개수와 곱해져요. 그러면 3 곱하기 2이 되죠. 여기 이제 3이겠죠. 그리고 이 원래 있던 지수에서 하나를 뺍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면 3x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수를 그대로 내려서 개수와 3과 곱합니다. 1 곱하기 3이 되죠. 그리고 지수는 하나를 빼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를 뺐죠. 다시 2를 뺍니다. 그러면 x의 0제곱이 되죠. 근데 x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이쪽은 3이 되고 3 곱하기 1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3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3x 제곱 빼기 3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 파트는요. 지수가 내려와서 개수와 곱해지죠. 그래서 0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리고 지수는 하나를 빼게 되어 있죠. 그래서 0 빼기 1이 되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다 곱하기인데 0을 곱했잖아요. 그럼 이 뒤가 몇이 되든지 상관이 없죠. 이 부분은 무조건 다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라지고 이 뒷부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원함수가 있었는데 요렇게 내려가고 빼고 해서 3x 제곱이 나왔고요. 1이 내려가고 곱해서 3이 나오고 1 빼기 1 해서 0 돼서 없어져 버렸죠. 얘는 x의 원래 0제곱이니까 0이 내려와서 0 곱해져 갖고 없어졌죠.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3x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도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도함수를 만드는 방식은 아마 증명 과정이 있어요. 유도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근데 그것도 다 여기서 배우려고 그러면 밤새야 되니까 그 도함수가 유도되는 과정만을 묻는 문제가 또 이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관련 문제가 나올 때 이 도함수를 만드는 방식은 더 상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요령만 배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함수를 만드는지 그 결론만 배웠어요. 지수를 내리고 하나 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도함수를 만들었죠.
그럼 이제 도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도함수는 왜 만들었죠? 이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죠.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x가 이 원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대충 그림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자, x가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x가 1인 점, 이 점에서의 접선도 있겠죠. 이 접선이 얼마나 기울었을까 이걸 알고 싶다면 이렇게 원함수에 도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x자리에 2를 넣으면 몇이 됩니까? 1의 제곱은 1이니까 3 곱하기 3 해서 0이 되죠. 그러면 이 1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요렇게 접선이 이렇게 누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마침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또 뭐 여기가 이제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기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3을 이 도함수에 x자리에 3을 넣어서 이 계산을 처리하게 되면 3, 3은 9, 27이죠? 빼기 3이니까 24가 되겠네요. 접선이 이렇게 24로 바짝 서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도함수가 하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도함수가 구해졌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렇게 기울기가 0인 접선이 이렇게 땅처럼 누워있는 자리를 지금 알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함수가 이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자리. x에다가 몇을 넣어야 0이 되냐? 아까 2를 넣었더니 대번에 0이 나왔죠. 바로 그런 x에 몇을 넣어야 0이 되는지 그 0을 만들어주는 x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극대와 극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 풀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x는 구하기가 쉽죠. 이것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중3 때 배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자,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3으로 묶으면 이런 식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x의 제곱이니까 얘는 보나마나 x 다시 써야겠습니다. 잘 안 써지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지금 x제곱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 괄호 안의 식은 이렇게 괄호 곱하기 괄호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곱해서 x제곱 나와야 되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지금 이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곱해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게 곱해서 x제곱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함수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지금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다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0이면 결국 곱해서 0이 나오고 이쪽 하나만 0이 되더라도 결국 곱해서 0이 나오니까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이쪽을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아니면 또 이쪽을 0으로 만드는 x가 1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이 도함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여기가 0쯤 되면 여기가 1이겠죠. 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접선이 땅바닥처럼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결국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됐다.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3차 함수는 두 번 꺾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한 번 꺾어지고 갔다가 여기서 또 한 번 꺾어져야죠.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꼭지점이 나와야 되고 1에서 또 꼭지점이 나와야 이 자리에서 접선이 이렇게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대와 극소가 형성되는 x 자리를 이렇게 두 개를 찾아낸 겁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제 다 풀렸네요.
자, 원함수가 있고 그래프는 이런 유형인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x축이면요, x가 또 1일 때, 그럼 이쯤이 0이 되겠군요. 이때 극대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접선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구간이 어디였죠? 마이너스 1과 3의 닫힌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의 1 여기서부터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3이 이쯤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함수에서는 지금 요 꼭지점부터 요렇게 해서 이쯤 어디가 될 건데요. 뭐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이만큼을 가든 아니면 이만큼 가든 뭐 더 가든 상관없죠. 어쨌거나 이 구간 어디에서 제일 최소, 제일 작은 자리, y 값이 제일 작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최소 값은 여기, 자꾸 색깔이 마이너스 1인 이 구간부터 3인 이쯤 어디겠죠? 이 구간에서 최소 값은 여기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제일 낮은 값은 이 구간이겠죠. 이 자리겠죠.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는 x가 몇입니까? x축, x값이. x좌표가 1일 때 극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x가 1일 때 x에 1을 넣어서 나오는 이 결과값, 그것이 바로 요 y값 최소가 되는 거죠. 1을 세제곱하면 1이고 3 곱하기 1은 마이너스 3이 되죠. 플러스 5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에서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하고 5 하면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극소가 되는 좌표는 1과 3이고요. 이 x가 마이너스 1과 3인 자리에서 최소값은 3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fx 값을, 질문을 보면요, 이 fx의 최소값을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이 만들어지는데 1을 넣으면 3이 나오니까 이 최소값은 이제 이 3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fx의 값은 지금 이 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린다면은 지금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극대가 형성됐죠. 그리고 이제 1일 때 극소가 형성됐죠.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3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묻는 1에서부터 3까지 구간은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3이라서 이 그래프 상에는 이제 안 나왔는데 더 위로 올라간 이쯤이 되겠죠. 3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죠. 미분 문제이다 보니까 일단 닫힌 구간, 열린 구간도 알아야 되지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유형이 이제 그래프 유형이 어떤 식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극대와 극소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이 자리와 이 자리죠. 그리고 이 극대와 극소가 x 좌표가 몇일 때 극대 극소가 형성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도함수라는 걸 또 알아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x 좌표를 찾아내는 그 인수분해, 2차 함수 근을 구하는 인수분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 알아야 되는 내용이 수도 없죠. 한 문제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2분 안에 풀기는 쉽지는 않죠.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흘러버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납득이 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길게 강의가 됐는데요. 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시간은 이 정도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듣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점들이 조금씩 깨우쳐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